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타로 시리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달 더문 카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달은 의식의 왜곡과 아스트랄의 거울을 상징하며 타로 카드 18번 달은 단순한 카드가 아닌 하나의 형이상학적 존재입니다. 저는 피크닉 신 영호이고 이 내용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를 통해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장치이며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의 스크린과도 같습니다. 타로에서 달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어 보이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특정한 사건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 자체가 변형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타로 카드 18번 달은 반사된 빛의 속성을 통해 인간 의식이 어떻게 진실을 비틀고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의식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 해석, 바로 달 카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달 카드의 핵심 상징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 알고리즘이며 각각의 상징 요소가 인간 의식의 특정 기제와 정확히 대응합니다. 첫 번째는 달, 즉 반사된 빛입니다. 달은 직접적인 진실인 태양이 거세된 간접적 인식의 상징입니다. 기억과 감정이라는 필터를 거친 정보는 본래의 모습을 잃고 왜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왜곡된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변형된 형태로 투사되는 스크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개와 늑대입니다. 이들은 이중 자아의 동시 반응을 상징합니다. 개는 길들여진 자아, 즉 사회적 자아를 상징하고 늑대는 야생적 자아, 즉 본능과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핵심은 이 둘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달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자극되는 상태,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자아인 개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라고 말하고 본능적 자아인 늑대는 위험해, 도망쳐 아니면 먼저 공격해라고 외칩니다. 이 두 목소리가 동시에 증폭될 때 의식은 마비됩니다. 진실은 이들의 외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을 초월한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상징은 갑각류, 즉 가자나깨입니다. 이들은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원초적 충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징은 두 개의 탑과 길패스입니다. 다음은 달 카드의 작동 원리, 즉 인지 체계의 역전 현상입니다. 달 카드의 핵심 키워드인 환상, 불안, 직관, 무의식, 공포, 혼란은 개별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일반적인 인지 과정이 정보 수집, 이성적 판단, 감정적 반응의 순서를 따른다면 달의 상태에서는 이 체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달의 인지 프로세스에서는 정보가 들어오면 감정이 먼저 해석하고 과거 기억이 덧씌워지며 현실이 왜곡됩니다. 생각이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폭주한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각이 동원되는 상태? 이것이 달 카드가 말하는 혼란의 실체입니다. 달은 좋다거나 나쁘다의 카드가 아닙니다. 단지 인지의 순서가 뒤집힌 상태를 보여줄 뿐이죠. 감정적 확증 편향이 작동하여 객관적 사실을 수집하기보다 현재 느끼는 불안이나 욕망을 증명해줄 단서만을 선택적으로 포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컬트 구조 아스트랄 레벨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달 카드는 점술 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스트랄 레벨의 지도입니다. 첫째, 아스트랄체, 즉 감정체의 과부하입니다. 달은 아스트랄체의 진동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스트랄체는 감정, 이미지, 상상, 욕망이 모두 작동하는 영역이죠. 달 카드 상태에서는 감정이 현실을 압도하고 이미지가 사실처럼 느껴지며 두려움이 실제처럼 작동합니다. 둘째는 멘탈체와의 충돌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멘탈체가 해석하고 아스트랄체가 반응하지만 달 상태에서는 아스트랄체가 먼저 반응하고 멘탈체는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달 상태에서 멘탈체는 도서관장에서 위조 전문가로 변모합니다. 아스트랄체에서 이유 없는 슬픔이 올라오면 멘탈체는 주변의 사소한 단서를 짜맞추어 그럴듯한 소설을 쓰고 이를 진실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컬트에서 말하는 아스트랄 미궁입니다. 세 번째는 코절체의 개입 부재입니다. 코절체, 즉 상위 자아는 본질적 신념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달 카드에서는 코절체의 기준이 흐려지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며 나는 누구인가가 불분명해집니다. 이 상태는 위험이 아니라 변형의 전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구바디 구조에서의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달 카드 영향 하의 상태는 바디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13바디, 즉 육체에서 에텔체까지는 신경계의 긴장, 수면, 장애, 원인 모를 신체적 압박감이 나타납니다.
4바디 아스트랄체는 핵심 작동 영역으로 감정의 파동이 임계치를 넘어 의식 전체를 지배합니다. 5바디 멘탈체는 아스트랄의 압도에 굴복하여 왜곡된 논리와 음모론적 해석을 생성합니다. 6바디 코절체는 상위 자아의 명확한 기준이 흐려져 정체성 혼란이 발생합니다. 딸 카드는 4바디가 5바디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곧 객관적 진실로 둔갑하는 마법적 함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르마 구조, 즉 표면으로의 부상입니다. 다른 카르마를 발생시키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카르마를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카드이죠. 작동 구조는 이렇습니다.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기억, 과거의 상처가 무의식에서 상승하여 현재 현실을 왜곡합니다. 딸 카드가 나오면 문제는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현재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실제로는 과거의 상처를 재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의 뒤섞임이라고 합니다. 달의 가장 지독한 마법은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상대가 하는 사소한 비판이 20년 전 부모에게 느꼈던 거절감과 결합됩니다. 뇌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믿지만 아스트랄체는 과거의 특정 좌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달 카드와 마법,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달은 마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이 탈락하기 때문이죠. 첫째, 환상과 직관의 구분 불가입니다. 달 상태에서는 진짜 직관과 감정적 착각, 이 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자신의 특별함을 과신하거나 외부의 징조를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영적 비대화 역시 달의 그늘에서 발생합니다. 둘째, 아스트랄의 늪, 즉 감정의 자기 복제입니다. 미세한 불안이 발생하면 멘탈체가 과거에 유사한 상처를 소환하고 소환된 상처가 불안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공포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공포는 현실의 모든 신호를 위험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관찰자 의식입니다. 일반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반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식에서 일반적 반응은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지만 의식적인 반응은 보이는 방식이 왜곡됨을 인지합니다. 감정에서는 일반적 반응이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지만 의식적인 반응은 감정의 파동을 파도로 관찰합니다. 행동에서는 일반적 반응이 도망치거나 공격하지만 의식적인 반응은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 반응은 환상 속에서 길을 잃지만 의식적인 반응은 자아의 통합과 직관의 획득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관찰이지만 이 감정이 진실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음은 연금술적 관점, 즉 용의 살부의 단계입니다. 타로의 여정에서 따른 태양 카드인 19번으로 가기 직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연금술적으로 이 단계는 고정된 자아가 녹아내리는 용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자아의 경계가 붕괴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견고한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개와 늑대가 함께 울부짖는 것은 이분법적 자아가 통합되기 위해 먼저 혼란 속에 던져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어둠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달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이곳은 새로운 의식이 잉태되는 자궁이기도 합니다. 모든 위대한 직관은 논리의 대낮이 아니라 이 모호하고 습한 달의 밤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탄생합니다. 이는 연금술의 니그레도에서 알베도로의 과정과 같습니다. 연금술에서 물질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니그레도 단계는 필수적입니다. 낡은 자아의 신념, 가치관, 인격이 흔들리는 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태양의 명징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낡은 껍데기가 녹아내리는 과정이죠. 이 혼돈을 통과한 뒤의 직관은 감정의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 직관으로 진화합니다. 여덟 번째, 달 카드의 시간 구조입니다. 달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달은 현재의 인식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 층위별 상태를 보면 과거는 억압된 감정의 축적을, 현재는 왜곡된 인식, 즉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를 오염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래는 인식이 바뀌면 결과도 바뀜을 뜻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적용 세 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감정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혼란이 심화되고 환상이 현실을 대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억압은 증폭의 다른 이름입니다. 억누르면 더 강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선택은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가슴 부근이 묵직하고 떨린다로 치환하는 것이죠. 딸 카드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실전 지침을 드리자면 딸 카드가 뜨는 시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렌즈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이 시기에 꾸는 꿈이나 떠오르는 상념은 기록하되 해석은 뒤로 미루십시오. 시간이 흘러 태양의 시기가 왔을 때 그 기록들은 무의식이 보낸 정교한 암호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사유 질문, 의식 정렬의 시작점입니다. 이 카드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의식 전환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현재인가? 과거인가? 나는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해석하고 있는가? 이 불안은 나를 보호하려는 신호인가? 아니면 변화를 가로막는 환상인가? 당신은 당신의 눈을 믿는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믿는가? 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의식을 정렬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달은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 거울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달의 어둠은 가장 명징한 진실로 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